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6월 13일 오후 6시입니다. 윤석열 발 의료 대란과 윤석열 발 동해 석유 논란을 다루는 조선일보의 보도 방향은 크게 잘못되었습니다. 이 방향이 잘못되어 버리면은 기사가 다 그 방향 속에 묻혀 가지고 결국 결론이 잘못되는 방향으로 나옵니다. 그 결론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해가 되는 쪽으로 귀결되는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큰 사건을 보도할 때는 방향을 잘 잡아야 됩니다. 결국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 의료 대란, 처음에는 의료 개혁으로 시작됐는데 이제 의료 대란이 되어버렸는데, 이렇게 악화된 데는 조선일보의 책임도 큽니다. 조선일보가 이 사안을 사실에 기준해 가지고 공정하게 다루었으면은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일방적으로 윤석열 그리고 보건복지부 편을 들면서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비판하다가 보니까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권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공정성을 상실하면은 말빨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작금의 동해 석유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윤석열 석유공사 그리고 액트지오라는 아주 요상한 회사 편을 들다가 보니까 이제는 참 이상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액트지오라는 회사의 에이전트가 된 거 아니냐 하는 느낌까지 듭니다. 액트지오라는 허접한 회사, 제가 허접하라고 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평가 회사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띄워주었는데 알고 보니까 평년의 매출액이 3만 달러 정도라는 겁니다. 3만 달러. 1인 회사라는 겁니다. 이게 세계적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아브레우라는 사람을 구글에서 검색하면은 어디에도 세계적이란 말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석유공사나 윤석열 대통령이나 조선일보가 세계적이라고 하면 그게 세계적이 되는 겁니까? 정말 세계적 회사는 그런데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현재로는 이렇게 띄워주는데도 불구하고 동해에 시추 참여를 하겠다는 회사가 현재로는 없습니다. 또 세계적 회사 수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아주 큰 호주 석유 회사는 가망이 없다 해가지고 철수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유독 윤석열 석유공사 조선일보가 아브레우라는 사람 그리고 액트지오에 대해서 이렇게 세계적 뭐가 되는 것처럼 높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도가 지나쳐요. 최근 며칠 사이에 있었던 기사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8일에는 아브레우라는 사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제가 아브레우라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유전 가능성은 국가 경사인데 한국처럼 논쟁 뜨거운 건 처음이다. 유전 분석한 아브레우 단독 인터뷰. 외부 전문가도 매장 가능성 인정. 시추 않는 건 말 안 돼. 이런 제목의 상당히 긴 인터뷰를 했습니다. 근데 6월 7일에 이 사람이 기자들 앞에서 한 2시간 동안 인터뷰한 것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입니다. 왜 똑같은 내용을 되풀이합니까? 이건 지면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의도가 있는 거죠. 똑같은 걸 되풀이해서 하루 사이에 왜 이렇게 선전을 해주느냐 이겁니다.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 제목이 독자 여러분, 한국인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유전 가능성은 국가 경사인데 한국처럼 논쟁 뜨거운 건 처음이다. 외부 전문가도 매장 가능성 인정했다. 시추 않는 건 말 안 돼. 그럼 이걸 딱 줄이면 이런 거 아닙니까? 유전이 있다고 했는데 왜 시추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건 나죠. 내가 유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은 군말 없이 뚫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 아닙니까? 이런 제목을
조선일보가 써주면은 이거 사대주의 아닙니까? 이런 굴욕적인 제목이 어떻게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은 지금 직권남용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하는 사람은 평가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탐사 자료를 가져가서 과학자적 입증에서 딱 평가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매장량이 얼마라는 이야기는 할 자격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매장량 이야기는 언제 나오느냐 하면은 뚫어가지고 석유가 나왔을 때 비로소 매장량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뚫으면은 석유고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 단계에서 무슨 매장량이란 말을 합니까? 매장량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 조선일보 기자가 번역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은 어쨌든 보도 내용은 매장량이라고 그러고 35억에서 140억 배럴짜리 유전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액트 지오 아브레우 이야기에 검증 없이 왜 소개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에이전트가 아니냐. 중요한 관점은 이런 회사는 평가만 해야 됩니다. 감히 여기 뚫으라 저기 뚫으라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석유 개발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평가만 하고 그 나머지는 석유공사가 알아서 하도록 해야지. 가만 읽어보니까 어디에 뚫을 건지도 자기가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장량은 이미 35억 배럴에서 140억 배럴 있다고 이 사람이 계산한 모양인데 이거는 사기에 가깝습니다. 사기.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무슨 여기에 석유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현재로는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뚫어도. 자, 석유가 있다 하더라도 깊이 1000m에서 경제성이 있는 유전이 발견될 가능성은 경제성 한 100개 뚫어가지고 하나 될까 말까 합니다. 근데 20%라고 근거도 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자, 100개를 뚫으면 돈이 얼마 들었냐? 1000억 곱하기 100개 얼마 됩니까? 1000억 곱하기 100개. 10조 아닙니까? 10조. 자, 이런 상태에서 미지의 상태죠. 말하자면 지금은 서류밖에 없습니다. 서류밖에. 뚫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35억에서 140억 배를 있다고 하면 이거는 꿈꾸는 것 아닙니까? 이건 완전히 공상 아닙니까? 그래 놓고 야, 이 정도 있으니까 뚫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입니다.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오만방자한 사람 보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 뭐 이런 이야기를 조선일보가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선일보가 석유 개발에 대해서 무슨 기자가 무지하고 그 회사 안에서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국 지질자원연구원 또 석유공사의 진짜 기술자 아니면은 해외에서 유전 개발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큰 회사의 그 기술진을 물어보면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지 하는 이야기가 금방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는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이 사람 말을 금과 옥조처럼 이렇게 선전해 주는데 이런 아까운 지면을 지금 제공하고 있다 이겁니다. 이 사람은 직권남용입니다. 자기는 평가만 하고 거기서 손을 떼야 됩니다. 사실 이번에 한국에 와가지고 내가 주장하는 게 맞다라고 설명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학자가 이렇게 합니까? 학자라고 그러는데 그런 판을 벌려준 조선일보입니다. 그러고 35억에서 140억 배럴이라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왜냐? 현재로는 그게 유전이 하나도 발견 안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그러면 가능성은 제로에서 시작해야죠. 제로. 그리고 이 사람 희망대로 꿈꾸는 희망대로 140억 배럴이 가능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범위는 35억에서 140억이 아니고 제로에서 140억 사이죠. 아무것도 발견 안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그게 제로로 놓고 간혹 아주 운이 좋으면 한 10억분의 1 정도의 확률로서 140억 배를 나올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면 그걸 제로에서 140억 배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35억이라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어요? 35억만 해도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35억에서 140억 해놓으면 아무리 실패하더라도 35억은 확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사기 아닙니까? 35억 배를만 확보를 해도 그건 대단한 성공입니다. 세계적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못해도 35억 배럴은 확보해 놓은 것과 마찬가지다. 많으면 140억 배럴이다. 이게 사기 아닙니까? 세상에 제로에서 140억 배럴의 범위 안에 있다고 하면은 나름대로 공상치고는 그래도 그런 꿈 한번 꿔보는 것도 괜찮겠지 하는데 35억에서 140억 배럴, 거기다가 또 윤석열 대통령은 여기다가 35억은 싹 빼버리고 최대 140억 배럴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여러분 실감 나십니까? 이 140억 배럴이 얼마나 황당무계한 수치인지 이제 실감이 나십니까? 그런데 이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이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여전히 80%의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20% 성공 확률이면은 시추는 당연히 해봐야 한다. 한국의 경우 심지어 공기업인 석유공사가 석유 사업도 하고 있지 않는가. 새로운 자원 확보를 위해 시추해야 하고 혹시 실패하더라도 시추 가능한 유망 구조를 찾는 사업도 계속해서 벌려야 한다. 이건 국민한테도 좋은 일이다. 이런 오만방자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추하느냐 안 하느냐는 대한민국이 결정하는데 듣보잡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것도 자기 회사도 아주 부실하게 운영해가지고 세금도 제대로 못 내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한국 제1의 언론이라는 조선일보와 인터뷰하면서 이따위 이야기를 하도록 시추해야 하고 국민한테도 좋은 일이고 이 조선일보는 지금 자존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존심이라는 것은 사실은 실력에서 나오는 건데 석유 개발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냥 이런 선전원 역할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국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석유 시추를 해야 한다, 안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논란이 있는 나라 처음 봤다, 이런 식으로 욕을 하도록 왜 지면을 제공합니까? 이자는 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매장량이나 실패 가능성에 대한 논란은 당연히 있다. 그러나 다른 나라에서 비슷한 프로젝트를 해서 이 정도 성공률이 나오면 대부분 나라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생각한다. 일단은 긍정적인 일이라는 기대감을 갖는 분위기다. 한국처럼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처음 본다. 이것도 기자가 번역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이 정도 성공률이 나오면 대부분 나라에 좋은 일이 생겼다. 성공률이 뭐예요 지금? 동해에서 유전이 발견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가스전, 작은 가스전 이미 용도 폐기된 그거 빼고는 하나도 없는데 이 정도 성공률에, 아니 이 사람은 지금 확률 자기가 만든 20%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진 20% 그걸 또 성공률이라는 말로 또 바꿉니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구멍 10개 뚫어가지고 그러면 유전이 2개 나왔어요. 바다에서 한 50개 뚫어가지고 가스전 하나밖에 안 나왔는데 이 정도 성공률이면 나라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기뻐해야 된답니다. 그런데 기자가 매장량 추정치가 35억에서 140억 배럴로 범위가 크다고 하니까 설명이 이렇습니다. 140억 배럴은 암석 내 자원이 가득 찼을 때를, 35억 배럴은 석유가 제대로 가둬지지 않았을 때를 추정한 수치다. 불확실성이 커서 어쩔 수 없다. 여기서는 또 35억에서 140억 배럴이 사실상 추정치인데 불확실성이 커서 어쩔 수 없다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는데 왜 이걸 가지고 약을 파듯이 계속 이야기를 합니까? 저 민주당 대변인 되는 분이 자꾸 약장수 같다고 했는데 그거는 과장이 아닌 것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35억 배럴은 석유가 제대로 가둬지지 않았을 때를 추정한 수치다. 그러니까 이게 석유 개발을 할 때 찾는 그 목표는 조금씩 나오는 석유가 아닙니다. 석유가 큰 바위층에 스폰지처럼 스며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구멍이 많이 있는 바위층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보통 사암층, 샌드스톤이죠. 최저감입니다. 그리고 스퀴암 같은 이런데 구멍이 많습니다. 구멍이 한 30% 되면은 그게 석유가 담뿍 스며 있어야 그게 유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분 이야기는 35억 배럴은 석유가 제대로 가둬지지 않았을 때를 추정한 수치다. 그래도 35억 배럴을 최저로 잡았다는 겁니다. 아무리 못하게 봐도 35억 배럴은 그냥 먹고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액트지오는 무슨 일을 하나? 영일만 인근 심해에서 도출한 7개의 유망 구조 중에서 어디에서 먼저 시추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액트지오가 결정한다고요? 석유공사가 결정을 해야지. 이건 완전히 주객전도입니다. 주객전도. 손님이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주인도 그럴싸한 주인이 아니고 회사를 잘못 운영했는지 부실하게 운영했는지 무슨 사고가 났는지 세금도 제대로 내지 못해가지고 4년 동안 사실상 영업 정지 상태에 제재를 받고 있었던 회사가 여기서 시추 위치까지 결정한다고요? 자, 그런데 그 뒤에 계속 조선일보가 이 액트지오를 띄워줍니다. 띄워줘요. 이런 기사가 또 실렸습니다. 어제 기사네요. 이건 조선 비즈 기사인데 조선닷컴과 연관되어 있는 동해 유전 분석한 아브레우 천조원 가치 가이아나 매장량 평가. 똑같은 기사입니다. 요 앞에 나왔던 기사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은 걸 재탕을, 이거 삼탕입니다. 삼탕. 그래서 제가 뭐 자세한 내용 소개 안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나는 이런 일을 했다 하는 것을 그냥 사실로 믿고 그냥 그대로 옮겨주면서 역시 이거 읽어보면은 이 사람이 세계적 뭐다라고 생각하도록 유도하는 기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사 내용이 있어요.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분석된 영일만 인근의 동해 심해 지역은 가이아나 광구와 비슷한 구조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 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분석됐다고요? 아니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갑자기? 이런 문장을 쓰려면요 우선 시추를 해야 됩니다. 시추를 해가지고 시추를 하면은 거기서 기름이 듬뿍 담겨 있는 수십 메타 또는 수백 메타 되는 그 유청이라고 그러죠. 그 지층을 그 구멍이 지나갈 때 거기서 고압으로 가스나 석유가 분출하게 됩니다. 그 분출 실험을 해야 됩니다. 그 분출 실험을 해보면은 이 유전의 매장량은 대충 어느 정도 됐다 하는 감이 옵니다. 분출 실험을 해야 돼요. 그 분출 실험하면은 석유가 그냥 쏟아지기도 하고 아주 근사합니다. 그게 석유 개발에서 가장 멋진 장면이죠. 그 다음에 그걸 여러 구 또 더 뚫어야 됩니다. 그거 하나 가지는 안 돼요. 평가정 시추를 또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유전 규모가 대충 이 정도구나 한 다음에 매장량을 계산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이 구조는 있는데 여기에 석유가 들어있을지 없을지 사실상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일보 기자는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분석된 이거는 시추를 해가 석유를 확인한 다음에 또 평가정을 뚫은 다음에나 할 수 있는 이야기를 이 기사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분석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기사를 썼냐 하면은 분석된 영일만 인근의 동해 심해 지역은 가이아나 광구와 비슷한 구조다. 아니 가이아나 광구는 지금 석유가 나오고 있어요. 그 구조가 예상대로 거기에 석유가 담겨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만에 있는 거는 형식상 그런 구조가 있는데 거기에 근방에 세 개를 뚫어 보니까 거기 석유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텅 비어 있을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일보 기자는 구조가 비슷하다고 해서 매장량이 가이아나만큼 많다 이렇게 비약적인 추론을 하는데 그 이야기는 이 아브레우라는 사람이 한 이야기를 검증 없이 그냥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이렇게 비과학적인 문장을 쓰고 있는 겁니다. 최대 140억 배럴의 석유가스가 매장됐을 것으로 분석된 영일만 인근의 동해 심해 지역은 뭐 이 기사대로 하면 이미 확인 다 됐네요. 140억 배럴 초대형 유전, 세계적 유전, 21세기 최대 유전이 이미 다 있다는 것 아닙니까? 독자들이 이런 기사를 자꾸 읽으면 어떤 환상에 빠지겠습니까? 그러면서 기사는 또 이럽니다. 가이아나 유전 사업에는 엑손모빌과 헤서, 중국 해양석유 총공사 등이 참여했다.
현재 확정된 6개 프로젝트에 548억 달러를 투자했다. 자, 그렇다면 똑같은 논리로 동해 시추에 외국 석유 회사들이 몰려와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 구조도 비슷하고 매장량은 더 많다고 하니까 조선일보에 따르면 아브레우라는 사람 따르면 근데 현재로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호주 석유 회사가 한 오랫동안 석유공사와 같이 탐사해 보다가 여긴 가망이 없다 해가지고 나가버렸습니다. 있던 외국 석유 회사도 나가버리고 그 뒤를 이어서 여기에 투자하겠다는 회사는 없어요. 그래서 석유공사가 국민 세금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조선일보 기사는 가이아나 유전 사업에는 외국 회사가 이렇게 많이 투자를 했다. 우리 어떻게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가이아나에도 이렇게 많이 투자했으니까 앞으로 동해 시추에도 많이 올 것이다. 그런 걸까요? 그러면서 이 기사의 마지막에는 또 이럽니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가이아나 광고의 성공 확률이 16%였는데 동해 광고의 확률이 20%라면 높은 수준이다. 성공과 실패는 시도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정치권이 과학의 영역에 끼어들면서 시도조차 못하고 좌초될까 우려스럽다. 이건 완전히 윤석열 정부 선전부 역할을 하고 있는데 동해 광고의 확률이 20%란 말은 이건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제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합리적 확률을 설명하려면은 5% 이하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성공과 실패는 시추를 해봐야 알 수 있는데 정치권이 왜 개입하느냐?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 정치가 시추하는데 개입하면 안 됩니까? 그리고 정치가 이 시추 석유 개발에 개입하는 모범을 보인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런 대소동을 일으킨 것 아닙니까? 그 정도 내용 같으면은 대통령이 발표할 게 아니라 산자부에 과장 정도가 보도자료 냈으면 됩니다. 앞으로 시추할 계획이라는 식으로 보도자료 냈으면 기자들이 그 1단 내지 2단 기사 쓸 겁니다. 근데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아브레우 XGO를 띄워주면서 140억 배를 매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니까 이렇게 커지고 그러니까 그 진짠가?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언론과 조선일보를 뺀 그래도 기자정신이 있는 언론이 문제를 제기를 해서 비로소 국민들도 와, 그거 이상하다 해서 이제 안 믿는 국민들이 훨씬 지금 더 많다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게 초조해서 그런지 계속 조선일보는 이런 식의 에이전트 선전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는데 오늘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또 석유 참사 차분하고 끈기 있게 노르웨이도 4년 걸렸다. 노르웨이 석유가스 사업 주도 에퀴노르사 오페달 회장 인터뷰가 또 나왔네요. 이 의도가 분명합니다. 시추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 노르웨이가 북해에서 석유 개발, 영국하고 노르웨이가 북해에서 석유 개발에 성공한 것하고 동해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무슨 연관성이 있습니까? 노르웨이도 이렇게 했으니까 한국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노르웨이보다 더 오래 했어요. 1960년대부터 포항 육상에서 시추를 하였습니다. 60년대입니다. 그때도 가스 나온다고 막 흥분했어요. 그리고 76년에는 석유가 나왔다고 박정희 대통령이 발표를 하고 또 거기에 정보부가 위장회사를 만들어가지고 막 뚫었습니다. 그것까지 치면은 몇 년입니까? 50년 넘게 했잖아요, 지금. 그건 60년에 가깝잖아요. 노르웨이보다 훨씬 더 끈질기게 했는데 결론은 유전은 없다. 그런데 갑자기 140억 배를 이야기가 나왔다 이겁니다. 140억 배를 꽂힌 사람이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그 2,000명이라는 수치에 또 꽂혀가지고 결국 작금의 의료 대란을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이 숫자에 약한 사람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은 숫자에 약합니다. 숫자에 약하다는 것은 과학에 약하다는 것이고 합리적인 사고에 문제가 있다는, 그리고 의료 대란과 작금의 동해석유 대소동은 윤석열 대통령이 일으켰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아래에 있는 장관이나 다른 사람이 했더라면은 이게 잘못되었을 때 바로잡을 수가 있었는데
대통령이 확정적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지금 밑에 공무원도 참 난감할 거고, 언론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허황한 수치를 맞춰주기 위해서 조선일보까지 나와가지고 언론의 정도를 벗어나는 이런 허접한 회사 에이전트 역할을 하면서 이런 굴욕적인 인터뷰까지 싣고 말았습니다. 언론은 심판자 역할을 한다고 하는데 그 심판자는 공정해야 됩니다. 어느 편에 서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예외일 때는 있죠. 김일성 세력과 대한민국이 대결할 때는 어느 편에 확실하게 서야죠. 그러나 지금 제기되고 있는 문제는 이 과학과 관계되는 문제입니다. 조선일보가 그동안에 일제시대 국가가 없을 때 그야말로 민족의 대변인으로서 했던 역할은 동아일보와 함께 영원히 역사에 높게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 조선일보가 보여주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반저널리즘적 이 보도는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